자, 이번 주는 지난주 모터 실험에 이어서 간이로 집에서도 해보실 수 있는 PP 제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PP 제어로 실험하는 장면들도 추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포지션 컨트롤은 지난번 이제 3월달, 4월달 초까지 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PP 제어라고 하는 것들을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만 이 녀석을 실험을 할 수가 없어서 뭔가 여러분들이 이게 갖고 있는 핵심이 뭔지를 느껴보기 위해서 하나의 예제를 만들었고요. 그 예제를 가지고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힘이라는 걸 느껴볼까? 사실 햅틱 분야에 해당하고 텔레오퍼레이션이고 폴스 피드백에 대한 것들을 느껴보기 위해서는 직접 손으로 잡고 돌려봐야 되는데 이걸 전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로 많은 생각을 해가지고 만든 예제가 바로 이 예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 보시면요, 가상적인 모터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키보드 스위치를 누릅니다. 업, 다운. 여러분들 키보드 키패드에 붙어 있는 바로 그거고요.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면 토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 토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르고 있는 만큼 위로 가는 걸 누르면은 뭔가 반시계 방향으로 슉 하고 막대기를 누르고 있으면 토크가 점점점 증가하고 뛰게 되면 다시 멈추는 이런 식의 토크가 0으로 출력이 나가는 이런 식의 예제를 가지고 많이 누르고 있으면 여러분들 게임이나 이런 데서 되게 답답한 느낌을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게임이 렉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뭔가 누르고 있는데 반응이 되게 느린 이 녀석이 지금 반응이 느리게 나타나는 그 효과, 내가 꽉 누르고 있어야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토크에 대한 느낌을 이 예제에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누르고 있는데 이제 하고 움직이면 굉장히 느리게 무겁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시간을 토대로 해서 느껴보도록 예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묵직한 느낌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키를 누르고 있으면요, 토크 값이 계속 증가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 조금 다르게 해놓은 건 뭐냐면, 우리가 모터에다가 그냥 토크 입력을 넣으면 누르고 있으면 토크가 들어가면 모터가 이제 계속 돌겠죠. 그러면 이제 스위치를 손을 딱 띄면 릴리징 하면 그때는 토크가 0이 나가면서 이 녀석이 자력을 가지고 댐핑 때문에 이제 천천히 멈추겠죠. 근데 아마 직접 해보시면은 되게 제어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키보드를 띄는 순간에 가상적인 브레이크를 달았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고 있다 띄게 되면 브레이크가 동작을 하고요. 브레이크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토크가 0이 되는, 즉 누르고 있을 때는 토크가 점점점 증가하지만 프레싱하고 있을 때는 토크가 증가하지만 릴리징 하는 순간에는 토크가 0이 나가죠. 그건 뭐 당연하잖아요. 스위치를 누르고 있다가 띄면 토크가 0이 나가겠죠. 대신에 빨리 이 녀석을 좀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따로 만들어 넣습니다. 그리고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댐핑에 해당하는 효과입니다. 근데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PD 컨트롤에 PD 컨트롤하는 컨트롤 게인이 따로 있고요. 여기서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제가 따로 만들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댐핑이 브레이크인 건 맞는데 이 브레이크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컨트롤하는 파라미터가 아닙니다. 그냥 시스템이 원래 갖고 있는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셔도 좋겠고, 아니면 이 모터가 도는데 댐핑이 되게 큰 시스템이라 여러분들이 토크 출력이 0이 나가면 조금 돌다가 이제 곧바로 멈추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실험의 의도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여기 이제 예제 보시겠습니다. 여기 EX 밑에 로봇에 이제 텔레 제로라고 하는 텔레오퍼레이션을 뜻하는 텔레 제로라고 하는 예제가 있고요. 얘는 브레이크, 굉장히 시스템 다이나믹스 쪽에 브레이크를 댐핑을 이용을 해서 제가 만들어 넣었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키 업을 누르면
이 녀석이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 올리고 다운 키를 누르면 얘가 떨어집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프로그램에 여기 클릭 한번 하시고 업 키보드를 누르면은 지금 쭉 이렇게 올라갔고요. 다운을 눌러서 다시 얘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각도 제어가 아니라 이게 지금 토크를 넣었다 뺐다 또는 토크가 플러스 방향이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여기 지금 보시는 그림들은 다 토크 플롯들입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누르고 있다 딱 떼는 순간 토크가 이렇게 0으로 내려가죠. 이제 이해가 좀 가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요 예제를 요 녀석은 지금 현재 토크 플롯이니까 토크가 들어가 있고요. 토크를 그림으로 보신 거고요. 그래서 내가 업 키를 눌렀더니 토크가 점점 증가하면서 토크가 증가하니까 이 모터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여기 위쪽으로 돌아갔을 거고요. 이 순간에 업 키보드를 손을 딱 떼면 토크가 갑자기 0으로 떨어지고 이 녀석은 다이나믹스가 있어서 브레이크에 의해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다운 키를 누르면 토크는 음수가 되고 여기는 양수가 되겠고요. 토크는 선형적으로 증가한 다음에 여기서 탁 놓으면 토크는 0이 되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브레이크에 의해서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누르고 있는 기간 동안 시간 동안 토크가 점점 올라가고 조금만 누르고 있으면 토크가 살짝 올라가는 이런 예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림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왼쪽에 있는 거 같이 보시면서 이게 무슨 의도인지 이제 빨리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위쪽 업 해서 토크가 좀 올라가니까 천천히 얘가 가속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다운 누르니까 쭉 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업 하고 누르다가 딱 스위치를 여기서 손을 뗐지만 이 녀석이 살짝 더 돌아가고 있죠. 다이나믹스가 있어서 그렇고 그 기간 동안 브레이크가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딱 띄더라도 그냥 멈추지 않아요. 천천히 브레이킹이 되면서 브레이크에 의해서 얘가 천천히 멈추는 다이나믹스의 효과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 키보드 관련된 이런 예제에서는 얘들을 포지션 레벨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들만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이 녀석은 지금 포워드 다이나믹스가 있고 토크 입력을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크기를 조절해서 눌렀다 놨다 하기 때문에 텔레 제로 예제를 보시면은 이쪽 지금 슬레이브는 동작도 안 하고 있어요. 여기선 텔레 제로에서는 이 녀석에 토크 입력을 넣어서 위아래로 위아래 제어하시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보시면은 좀 묵직한 생각보다 되게 반응이 좀 다르네 이런 느낌들을 좀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그 댐핑이 크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걸려 있어서 누르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지만 띄어도 이렇게 천천히 멈춥니다. 브레이킹이 걸리면서. 그 다음에 또 밑으로 가는 다운 키보드를 누르고 있으면 얘가 가속이 누르고 있어도요. 토크가 처음에는 작은 양이 나가잖아요. 그래프에서 보신 거죠. 그래서 천천히 얘가 가다가 점점 빨리 가다가 이거 손을 딱 대면 토크는 0이 나가고 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보인다. 이렇게 여기서 하겠습니다. 업을 누르면은 얘가 토크가 천천히 증가하기 때문에 얘가 눌러도 곧바로 움직이지 않고 누르고 있으면 쭉 하고 가속이 돼서 딱 뛰면 뛴 순간에도 이때부터 토크는 이제 0이 출력이 나가지만 얘의 다이나믹스가 계속 보존이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서 쭉 하고 이렇게 멈춥니다. 그래서 누르면 뛰면 쭉 이렇게 해서 멈추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 댐핑을 좁히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나타납니다. 브레이크의 우선은 되게 중요한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브레이크 쪽 댐핑을 조금 낮췄어요. 그래서 손을 띄더라도 얘가 한참 더 많이 가죠. 여러분들이 아마 예제 가지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방향 올렸다 손을 딱 뗐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계속 가고 있죠. 브레이크가 천천히 걸려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예제는 댐핑을 낮춰서 브레이크 시스템을 좀 약하게 만든 예제에 해당하겠고요. 그래서 누르고 있어도 반응이 천천히 멈추기 때문에 되게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하이 댐핑을 걸어줘서 바로 앞서 보신 것처럼
예, 누르고 있다가 거기 금방 멈추는 이런 동영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누르고 있는 것은 영상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 같이 보셔야 되고요. 눌렀다 딱 떼니까 브레이크 걸려서 딱 멈췄고요. 누르고 있다 딱 떼니까 잘 멈췄죠. 이게 이제 브레이크를 터프하게 걸어줘서 이런 느낌이 나는 거고요. 두 번째 예제는 브레이크를 되게 작은 댐핑을 넣어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눌렀다가 제가 뗄 거예요. 눌렀다가 손을 뗐음에도 불구하고 쭉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쪽을 이미 뗐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쪽에 하이 댐핑을 걸어줘서 여러분들이 이 녀석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 장면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댐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에서 정확하게 좀 알아보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하시는 PD 컨트롤 부분에 KD 값, D 컨트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특성으로 제가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이나믹스 부분을 풀게 되어 있는데, 이 다이나믹스 지금 뭐 모터 하나니까 이너시아 I 알파 I 세타 2 토크라고 하는 수식만 들어갔는데, 이 수식은 지금 이렇게 비선형 수식으로 나타나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로봇공학 작년에 배우신 거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똑같이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서는 얘는 지금 보시면은 손을 떼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서 손을 떼었다, 스탑이 됐다 라고 판단하면은 B는 10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 B는 뭐냐면 BX 도트, 바로 댐핑에 대한 수식에 쓰이는 댐핑 코에피션트가 되겠고요. 평상시는 댐핑이 0인데 손가락을 딱 떼는 순간 B가 10이 걸리면서 브레이크가 걸리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토크를 넣으면 얘가 붕 하고 움직이는데, 다이나믹스 그 자체만 갖고 얘는 계속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손을 얘가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손을 떼는 순간 브레이크가 걸려서 삥 하고 멈추도록 이런 예제를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10 곱하기 x 도트이면은 굉장히 크게 걸려서 지금 10 정도 넣으시면은 꽤 괜찮은 녀석이 되고, 앞서 예제 보시면 첫 페이지에 있는 되게 높은 토크를 딱 빼면 곧바로 멈추는 듯한 거는 10 값을 넣었고요. 이 예제, 두 번째 예제 막 흔들흔들해 보이죠? 얘는 브레이크를 1 댐핑을 넣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힘을 넣어서 모터의 각도를 제어한다라는 컨셉을 무언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키보드 누르고 있으면 토크가 계속 올라갑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은 업, 다운이라고 하는 키보드는 위치 제어할 때 많이 써서 위치 값들을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못 받으셨을 텐데, 이제 누르고 있으면 토크가 출력으로 나가서 토크가 증가된 것이 곧바로 여기 수식의 다이나믹스 쪽에 들어오기 때문에 토크 기반으로 모터를 돌리는 느낌이라 아마 굉장히 생소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저런 느낌, 뭐 스키 게임이 있는데 왼쪽으로 가 있는데 스키 게임에서 눈이라서 미끄러지고 있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키보드 자체는 위치 기반에 관한 것들을 많이 합니다만, 여기서는 토크를 집어넣는 힘이 입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고, 시간이 누르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토크가 커지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요 텔레 1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피드백이 슬레이브로부터 오지 않고요, 단지 여기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이 그림을 이해하시는 게, 왼쪽에 지금 제가 키보드를 써서 입력을 넣고 있고 이게 마스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슬레이브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쪽의 입력을 따라서 슬레이브가 제어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텔레 1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텔레 1에 보시면은 주기적으로 걸려있는 지금 타이머가 있고, 마스터 다이나믹스, 마스터 파트가 이만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슬레이브 파트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M. 토크는 키보드를 누르고 있는 거에 따라서 토크량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고요. 슬레이브가 이제 마스터를 쫓아다녀 보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슬레이브로부터의 피드백이 없어서 내가 토크 입력을 넣으면 마스터 쪽 모터가 움직이죠. 그래서 각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토크가 플러스면 올라가고 토크가 마이너스면 내려가는 상태인데, 이때 마스터 쪽에서 나오고 있는 각도가 있겠죠. 그러면 이 각도를 가져다가 슬레이브 쪽의 제어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녀석의 각도를 슬레이브의 목표값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마스터가 토크를 넣어서 각도가 변화되는데 그 각도를 슬레이브의 입력으로 넣어주니 슬레이브는 이 각도로 움직이겠죠. 이제 이게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토크 T를 넣으면은 슬레이브가 마스터의 현재 각도를 따라서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슬레이브 쪽에 PD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여기 슬레이브 쪽에 PD 컨트롤의 목표 값은 마스터의 각도가 들어갔죠. 여기 PD 컨트롤을 걸려서 코드 보시면은, 자, 슬레이브의 에러 ES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브의 에러는 마스터의 각도 M.Q잖아요. M은 마스터, S는 슬레이브예요, 다. 그래서 M의 각도 M.Q가 바로 QD 목표값이 되도록 넣었고, 현재의 슬레이브 각도, 그래서 슬레이브의 위치 에러를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에러 도트 값이 필요하겠죠. PD 컨트롤이니까. 그래서 ES 빼기 S.25 해서 올드 값하고 두 개 차이를 써서 토크를 만들어냈어요. 슬레이브의 토크는 KP 10 곱하기 에러, 그 다음에 에러 도트에다가 O, D 컨트롤이죠. 그래서 KD 값, KP, KD, PD 컨트롤을 해서 토크가 나오면 그 값을 슬레이브 쪽에다가 집어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두 개로 제가 쪼개놓은 사례가 있는데, 뒤에서 크게 다시 한번 개인 값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마스터가 키보드 입력 업, 다운, 에로 토크를 넣으면은 오른쪽에 슬레이브는 마스터의 각도를 쫓아갑니다. 자,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업 버튼을 이제 눌러줘요. 업을 눌러주니까 슬레이브가 쫓아가다가 얘는 멈췄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멈추려고 하죠. 그다음에 마스터를 다운, 토크를 멈춰서 얘는 브레이크를 멈췄고, 얘는 그 각도를 추정하다가 마지막에 정상 상태 에러들이 보이고 있죠. 흔들흔들. 얘는 멈췄지만 브레이크 때문에 얘는 그 각도를 추정하느라고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게 텔레오퍼레이션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현상이에요. 자, 이번에는 여기 좀 빠르게 나타나는데요. PD 컨트롤이에요. 근데 개인 값을 둘 다 올렸어요. KP도 올리고 KD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스터 쪽에 다이나믹스를 올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겠어요. 여기에 개인 값을 높였더니 어때요? 이제 얘가 가서 딱 멈췄는데 거기 각도에 가서 빠르게 수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서서의 예제는 슬레이브 파트입니다. 이건 전부 다. 앞서의 예제는 얘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수렴을 했고요.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수렴하고 있죠. 그래서 KP, KD가 이쪽이 전반적으로 높고 이쪽은 값이 낮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두 가지 사례인데, 얘는 케이스 1, 여기는 케이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2에서는 이 녀석이 마스터 쪽의 움직임을 잘 추정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쪽 개인 값을 높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가 움직이니까 슬레이브가 그걸 쫓아 들어가서 살짝 흔들리죠. 이렇게 지금 오버슛 보였고요. 다음에 마스터가 멈추니까 슬레이브 오버슛 살짝 있는 다음에 그래도 멈췄어요. 그래서 이 녀석의 개인 튜닝을 조금 더 열심히 잘 하시면은 얘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슬레이브가 따라서 멈추는 이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 방금 지금 첫 번째 예제는 개인이 낮아서 오버슛이 많은 상태였고요. 이번에 개인 값을 올려서 슬레이브 쪽에 컨트롤을 터프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마스터가 이제 움직이면 슬레이브가 그걸 따라서 오버슛 없이 딱딱 쫓아가고 있죠. 살짝 흔들리는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컨트롤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에서 이게 두 개가 각도가 틀려 보이는 거는 서로 삐틀려서 그래픽이라고 그런 거고요. 각도 똑같이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예제는 계속 얘기 드립니다만 슬레이브로부터의 피드백이 없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움직임을 그냥 여기다 넣으면 마스터가 이렇게 움직였으니 슬레이브는 그냥 그걸 쫓아가. 이렇게만 하고 있는 예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얘를 갖고 눌렀을 때 여기에 어떤 다이나믹스의 영향이 이쪽에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개인 값을 바꿔보시면 이쪽의 움직임도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토크만 넣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브레이킹 시스템, 브레이크를 개인을 바꿔보고 나면 얘도 그걸 따라서 마구잡이로 흔들리는 이런 사례들이 보이죠. 이 예제를 보실 때는요, 슬레이브로부터의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마스터가 토크 입력을 넣어서 각도가 이렇게 나간다면 이걸 그대로 쫓아가도록 슬레이브가 설계된, 즉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텔레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냥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텔레 오퍼레이션 예제들이 내가 힘을 토크를 줘서 조이스틱의 각도가 바뀌면 이게 마스터잖아요. 그러면 그 각도가 그대로 슬레이브에 가서 슬레이브가 움직이겠죠. 그리고 슬레이브는 이 각도를 추정하기 위해서 제어기가 걸리고 개인 값을 높게 주지 않으면은 얘가 가서 멈췄는데 이 녀석은 흔들리고 있겠죠. 그래서 이쪽 개인을 높여야지 슬레이브가 쫓아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저는 이 예제를 되게 만들어 놓고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실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굉장히 그럴듯하게 시뮬레이션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힘을 줘서 이 막대기를 움직이면 개인이 작을 때 얘가 이렇게 슬레이브가 흔들흔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 개인 값을 좀 높여야지 얘의 명령을 얘가 그대로 추종할 겁니다. 얘는 멈췄는데 얘는 흔들흔들 하죠. 이게 이제 텔레오퍼레이션에서 가장 이제 좀 애매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터의 움직임을 슬레이브가 쫓아가다 보니 슬레이브가 흔들흔들하는 현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것 때문에 항상 텔레오퍼레이션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유발이 많이 되는데요. 자, 지금은 어쨌든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제어가 잘 되고 여기에 댐핑하고 KP 값, P 컨트롤 값을 올리면 얘의 움직임을 슬레이브가 잘 쫓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치 이쪽에 힘을 여러분들이 누르고 있어야 이게 쫓아오기 때문에 힘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기가 편합니다. 한번 직접 해보시면은 좀 힘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피드백이 없는 경우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 부분은 마저 설명을 좀 더 해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텔레1이라고 하는 피드백이 없는 예제 다이어그램이 있고 거기에 코드 보시면은 KP, KD 값이 있는데 KP 값이 15였다가 KP, KD를 20, 20 정도로 훅 하고 올리면은 슬레이브가 이 두 번째 거를 따라서 잘 쫓아가는 장면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슬레이브는 무조건 마스터의 현재 위치만을 쫓아가려고 하는 PD 컨트롤을 걸어줬을 뿐이고요. 그래서 슬레이브 쪽에 개인 값이 낮게 되면 마스터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거를 잘 못 쫓아가겠죠. 그래서 슬레이브 쪽에 개인 값이 낮은 상태에서는 마스터가 움직이면 슬레이브는 그걸 쫓아가다가 오버슛도 생기고 흔들흔들 정상 상태로 되어 있고 퍼포먼스가 되게 떨어지는 것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슬레이브 쪽에 D 컨트롤 또는 KP, PD 컨트롤의 개인 값들을 쭉 올려야지 슬레이브가 마스터 포지션을 잘 따라잡는 것들을 테스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 있는 개인 값들 여러분들이 바꾸셔서 테스트해 보시면 금방 감이 좀 오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피드백이 있는 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PP 제어, 일명 포지션 컨트롤이라고 불리는 이 네 가지 4채널 아키텍처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PP 컨트롤입니다. 이 PP 컨트롤은 여러분들이 3월달, 4월달에 얘기했고요. 이쪽에 마스터, 오퍼레이터 마스터, 그다음에 슬레이브 환경. 환경은 벽에 충돌을 할 수도 있고 공기와의 마찰 또는 물 속에 있다면 물 속에서 얻는 댐핑 이런 것들이 environment 환경에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마스터는 마스터대로 컨트롤하고 슬레이브는 슬레이브대로 컨트롤을 하는데 오퍼레이터가 어떤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슬레이브 쪽에 움직임을 제어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스터 장치가 있고 오퍼레이터가 힘을 넣으면 마스터 장치가 움직이고 그 정보를 슬레이브가 지금 보시면 방금 전에 한 예제는 마스터의 움직임 XM 위치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 속도로 표현했습니다만 위치 데이터를 마스터의 위치를 슬레이브에 목표 값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슬레이브가 다이나믹스를 갖고 움직이겠죠. 그럼 그때 슬레이브 다이나믹스를 VS로 다시 마스터 쪽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마스터는 이걸 쫓아서 제어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스터는 슬레이브의 포지션을 향해서 움직이고요. 슬레이브는 다시 마스터의 포지션을 향해서 움직이는 이와 같은 꼬리물기 게임과 되게 유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좀 이따 보시고요. 마스터는 슬레이브의 꼬리를 잡으려고 하고 슬레이브의 위치를 잡으려고 하고 슬레이브는 마스터의 위치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 두 개 사이에 갭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러 값이 증가하겠죠. 에러는 세타 디자이어드 빼기 세타이기 때문에 여기가 슬레이브 입장에서의 에러 값은 이게 마스터가 되겠고 이게 슬레이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커지면 KP에 의해서 토크가 많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큰 힘이 전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개 사이에 에러가 거의 없다. 마스터는 슬레이브를 쫓아가고 슬레이브는 마스터를 쫓아가기 때문에 두 개가 거의 똑같아지면 에러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나는 P 컨트롤에 의해서 어떠한 토크도 느끼지 못하겠죠. 에러가 0이 되니까. 그런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2 예제에서는요, PP 컨트롤을 할 것이고, 여기 상단부가 마스터 제어기, 마스터 다이나믹스가 들어가 있고, 이쪽에 밑에는 슬레이브 다이나믹스가 있습니다. 역시 이쪽도 마스터 파트는 여전히 마찬가지로요, 마스터는 마스터대로, 여기 보시면은, 마스터는 마스터대로 PD 컨트롤을 하고 있고, 슬레이브는 슬레이브대로 PD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 쪽에는 마스터의 에러 EM은 슬레이브의 각도를 목표로 해서 마스터의 각도가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스터 쪽의 에러가 되겠고요. 슬레이브 파트에서는 슬레이브의 에러는 목표값이 마스터의 각도입니다. 그리고 슬레이브의 각도가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뺀 게 슬레이브 쪽의 에러가 되겠어요. 그리고는 PD 컨트롤, D 컨트롤 해서 마스터의 토크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슬레이브의 토크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마스터의 토크는 PD 컨트롤에 의해서 결정이 나고요. 슬레이브의 토크는 또 PD 컨트롤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그럼 아까 제가 만들었던 업, 다운 할 때 생기는 토크는 뭘까요? 마스터 쪽에 입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스터 다이나믹스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마스터 다이나믹스에 의한 마스터 PD 컨트롤에 의한 거에다가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마스터의 PD 컨트롤에 의한 토크 값에다가 내가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오퍼레이터가 집어넣은 입력 토크, 아까 첫 번째 예제에서 두 번째 예제에서 제가 키보드 누를 때마다 토크가 올라갔잖아요. 그 값과 여기서 컨트롤 되는 거를 같이 집어넣어서 이쪽 다이나믹스를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나믹스는 이 녀석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다이나믹스 처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매스 넣고 시간 간격 델타 t 넣는데 TM은 마스터 파트의 PD 컨트롤 값 토크 더하기 내가 집어넣은 토크입니다. 키보드를 통해서 넣은 토크.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이쪽 다이나믹스가 실제 동작을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식은 사실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소식은 실제화 실험에서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벌처 환경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이렇게 넣은 거고요. 얘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토크 컨트롤, 얘는 마스터라고 치면요, 마스터가 슬레이브 각도를 쫓아가려고 이렇게 토크가 생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가 여기에 이렇게 토크 입력을 넣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들어갑니다. 대신에 이제 슬레이브는 만약에 환경 파트가 여기 있으면 TS에다가 환경에서 얻는 토크가 또 들어가도 되겠죠. 여기 마치 마스터의 PD 컨트롤 값에다가 오퍼레이터의 토크가 합쳐진 것처럼 슬레이브의 토크에다가 슬레이브가 환경에서 받는 토크가 있다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있다면 여기에 같이 추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터는 어쨌든 마스터의 에러는 슬레이브를 쫓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슬레이브의 에러는 마스터를 슬레이브가 쫓아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컨트롤이 양쪽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상단에서는 제가 업, 다운을 넣는 거에 따라서 토크 M.T라고 하는 값이 걸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제어한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마스터고 이게 슬레이브고요. 제가 여기에 토크 입력을 넣었습니다. 쭉 눌러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게 이제 슬레이브 각도입니다. 다시 내렸더니 슬레이브 쪽에 PD 컨트롤 때문에 오버슛 생기면서 이제 멈춰 있어요. 다시 업 버튼 눌렀더니 마스터에 걸려 있는 슬레이브 쪽에 PD 컨트롤 값을 이겨가면서 과도한 토크를 넣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리고 그걸 쫓아가려고 이 녀석이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마스터 쪽은 건드리지 않았고요. 슬레이브 쪽에 개인 값만 제가 고쳐 보겠습니다. 슬레이브의 개인 값을 바꾼 다음에 다시 이 예제를 돌려보면요, 조금 묵직한 느낌이 납니다. 마스터가 움직인 다음에 슬레이브가 멈추는데, 슬레이브 쪽에 PD 컨트롤 값을 올려서 특히 D 컨트롤을 올렸더니 이 부분이 변해 있는 것들 보시겠죠. 이렇게 슬레이브가 변하고 있고, 마스터가 또 이렇게 움직이면 슬레이브가 그걸 쫓아가고, 이런 장면입니다. 자, 이 슬레이브 쪽의 피규어를 여러분들이 되게 이 그래프를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자, 슬레이브 쪽에 댐핑을 좀 적게 줬어요. 첫 번째 사례 다시 보실게요. 슬레이브의 개인 값을 낮췄더니 슬레이브가 그걸 쫓아가면서 이런 커브가 오버슛도 생겼고, 슬레이브가 흔들흔들 하는 게 그림으로도 보이시죠? 이런 느낌이 날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 첫 번째 슬레이브 댐핑 5라고 넣은 값, 요 예제를 돌려보시면 약간 묵직하긴 한데 그래도 좀 가벼운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에 요 댐핑 값을, 슬레이브의 댐핑 값이 작기 때문에 오버슛들이 이렇게 보이죠. 이번에는 두 번째 예제, 슬레이브의 디컨트롤 값을 10배로 올렸어요. 이게 조금 묵직한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키보드 업다운 해보시면은 되게 무거운 느낌이 납니다. 아주 만족스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원격으로 설명할 수 있어서. 마스터 쪽의 움직임이 슬레이브가 쫓아가게 되면 커브가 아까하고 바뀌었죠. 댐핑이 높기 때문에 이게 오버슛 같은 게 사라지고 이 부분들이 이렇게 꺾이는 장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예제하고 두 번째 예제 같이 여러분들이 손으로 실제로 업다운 키보드 눌러보시면 아주 섬세하게 이제 해보시면은 두 번째 예제가 이 댐핑이 높은 경우가 조금 묵직한 느낌이 나는데 이런 뭔가 좀 원활하지가 않아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생겨있는 모터 두 개가 있고 여기에 막대기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마스터를 움직였을 때 슬레이브가 돌아가게 하면요, 슬레이브 쪽에 댐핑을 높여 놓으면은 이쪽에 막대기가 되게 무거운 느낌이 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댐핑이 걸려 있어서, 슬레이브 쪽에 댐핑이 걸려 있으니 여기에 꿀단지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움직이면 얘의 움직임이 되게 느릿느릿하니까 그 느릿느릿한 각도로 이쪽이 쫓아가려다 보니 여기 막대기가 무거운 느낌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고요. 이걸 조금 더 공학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여기에 이제 막대기가 처음 시작점이 있고, 여기에 제가 키보드 업, 다운을 눌러서 이 막대기를 올렸다가 내려보는 예제입니다. 이때가 조금 디컨트롤, 슬레이브의 디컨트롤 값을 좀 낮은 거를 넣은 경우고, 이게 슬레이브의 디컨트롤을 조금 높여본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림 지금 보시면은 슬레이브의 PD 개인 값이 낮은 왼쪽의 경우에 조금 여러분들이 라이트 필링, 되게 좀 가볍네 이런 느낌을 좀 더 받으실 거고, 상대적인 거예요. 앞서의 예제처럼 피드백이 걸려있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해보시면요, 이걸 설명을 제가 자료를 안 만들어 놨는데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텔레 1 있죠. 텔레 1은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업 버튼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슬레이브가 이렇게 쫓아 들어가는 이런 예제입니다. 근데 해보시면 슬레이브가 되게 빨리빨리 쫓아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이 없는 경우에 업, 다운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업, 다운 누르면은 슬레이브가 잘 쫓아오는, 여기는 이제 개인 값 뒤에서 제가 더 바꾸겠습니다만,
되게 빠르게 업, 다운 이렇게 눌러보면은 슬레이브가 잘 쫓아오는 가벼운, 이게 제일 가벼운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얘를 움직이면 얘가 그대로 잘 쫓아오는 되게 좀 가벼운 느낌을 받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PP 제어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PP 제어의 예잖아요. 처음부터 여기 있는 개인값하고 상관이 없이 앞서의 예제 텔레 1 예제보다 이게 되게 무거운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아까보다 이거 잘 안 올라가, 그리고 잘 안 내려가. 예, 이 이유는 뭐냐면은 얘가 움직이고 있는 다이나믹스의 느낌을 이쪽에 각도 레벨로 전달을 해줬잖아요. 얘의 각도를 이 녀석이 쫓아가고 얘의 각도를 이 녀석이 쫓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이너시아의 느낌과 얘가 가지고 있는 이너시아의 느낌이 이 부분에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PP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왼쪽 마스터를 위아래로 눌러보시면 피드백이 없는 아까 첫 번째 텔레 1의 예제보다 훨씬 묵직한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하셔도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이렇게 PP 제어 형태로 걸려 있으면 얘네들의 다이나믹스 영향이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묵직한 느낌을 받으시는데 PP 컨트롤 중에서도 우리가 실제 시스템은 이렇게 똑같은 이너시아 매스를 갖고 있지만 이쪽에 댐핑 값을 10배 정도로 올리게 되면 여기서 가상적으로 더 무거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느낌, 얘가 가지고 있는 이너시아의 느낌을 얘가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만 댐핑 값을 이 부분을 슬레이브 쪽에 댐핑 값을 쭉 하고 올려주게 되면 시스템에 변화가 없어요. 매스랑 길이의 변화가 없지만 여기에 막대기를 잡고 움직여 보면 업다운 키로 움직여 보면 이때가 댐핑이 높으면 훨씬 무거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P 제어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PP이기 때문에 폴스 피드백, 폴스의 느낌을 받게 되고요. 슬레이브의 폴스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피드백이 없는 경우보다 일단 되게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슬레이브 쪽에 게인을 조절하게 되면 또 가상적으로 슬레이브의 힘을 마스터 쪽에서 더 느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림으로 보시면 슬레이브 쪽에 개인 값이 낮기 때문에 얘는 꼴랑 오버슛도 있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슬레이브 쪽의 다이나믹스가 되게 낮은 가벼운 형태인 거죠. 그래서 가벼우니까 오버슛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의 경우에는 슬레이브 쪽에 디컨트롤 값을 올려줬기 때문에 시스템이 어때요? 느려지죠. 슬로우. 여기는 라이트라는 표현은 사실은 여기에 슬레이브의 시스템 다이나믹스가 빠르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여기에 무겁다라는 느낌이 마스터에서 든다라는 거는 슬레이브의 다이나믹스가 느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컨트롤을 올려주게 되면 슬레이브의 시스템 다이나믹스가 느려졌고 디컨트롤 값을 작은 걸 쓰면 이쪽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쪽의 시스템이 가볍고 슬레이브의 이쪽 시스템이 무겁기 때문에 그 느낌을 곧바로 마스터 쪽에서 느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텔레오퍼레이션에서 폴스 피드백의 효과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마스터가 있고 슬레이브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앞서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마스터의 움직임을 슬레이브가 쫓아가는데 이 슬레이브의 댐핑 또는 PD 컨트롤 모든 컨트롤 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마스터가 느끼는 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무겁게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면 내가 얘를 밀 때도 이렇게 갈 거고요. 그다음에 하고 잡아당겨야 하고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디컨트롤 값이 많이 걸려 있으면 되게 무거운 느낌이 나요. 이런 느낌이 나고 이쪽에 디컨트롤 값이 가벼우면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자, 이게 거짓말 같다고요?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눌러보시면은 느낌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데 여기 그래프 두 가지만 가지고 또 얘기할 수 있어서 재밌는 결과라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는데 슬레이브의 디컨트롤 값이 낮은 경우, 슬레이브의 디컨트롤 게인이 높은 경우,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왜 이런 느낌이 날까? 키보드를 누르고 있는 단계가.
기본적으로 슬레이브 쪽에 댐핑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댐핑에서부터 이 문제를 이해하시려고 하시면 되겠고요. F 또는 토크는 댐핑 코에피션트, 댐핑 계수에다가 속도를 곱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도이기 때문에 위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양쪽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어떤 게 더 묵직하다라는 느낌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오버슛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가벼울 수밖에 없고요. 여기는 댐핑이 많이 걸려서 오버 댐핑, 슬로우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이 더 무거운 느낌이 납니다. 좀 더 이해가 안 가신다면 이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잘라내고 이 부분 잘라내서 양쪽에 이렇게 그렸고요. 여기가 게인이 낮은 경우 슬레이브 파트입니다. 여기가 슬레이브의 댐핑이 높은 경우예요. 얘는 구간을 보시면은 지금 0점부터 시작해서 이게 시간축, 이게 각도축이에요. 각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이 구간, 거의 목표로 하는 지점까지 갔을 때 이 구간을 잘라보고 여기도 거의 시작점은 똑같고요. 끝나는 지점 거의 목표에 왔을 때 이렇게 잘라봅니다. 그리고서 양쪽에 토크 또는 F라고 하는 녀석 댐핑의 값을 보시면은 여기는 C 라이트 값 그리고 델타 T분의 델타 세타가 되겠고요. 여기는 헤비 댐핑 코에피션트가 여기 들어가 있고 델타 T분의 델타 세타가 되겠죠. D 컨트롤의 영향을 뜻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KD 댐핑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KD 개인 값이 5가 쓰였고 여기는 50이 쓰였어요. 그리고 시간 간격도 보시면은 얼추 보면 여기 약 200ms, 180ms 정도 되고 이쪽은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쭉 하고 올라갔죠. 여러분들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시간이 여기 짧아요. 힘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힘을 많이 댐핑이 커서 힘을 많이 줘서 얘가 쭉 하고 올라갔고요. 델타 T 구간을 보면 약 150ms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 힘이 곧바로 댐핑에 의해서 얻어지는 힘이고 그 힘을 마스터 쪽에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면 5 곱하기 180분의 약 90도 여기는 50 곱하기 150분의 90이 돼서 이 앞에 있는 D 컨트롤 개인 값도 차이가 나지만 시간 간격도 양쪽이 이쪽이 더 짧아서 단위 시간당 더 많은 코에피션트가 곱해졌으니 이쪽에 댐핑에 의한 힘이 마스터 쪽에 그대로 느껴지는 거고 이 댐핑에 의한 힘이 바로 마스터 쪽에서 느끼는 시스템이 무겁다, 가볍다 라고 하는 것에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마스터 슬레이브가 있다면 슬레이브가 무겁게 느껴지게 하는 방법은 이쪽에 댐핑을 높이면 그걸 그대로 마스터가 느끼게 됩니다. 이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격으로도 한번 예제 돌려보시면서 마스터 슬레이브의 가장 간단한 예제인 PP 컨트롤로 슬레이브 되게 웃기게도 마스터의 힘이 많이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는 슬레이브가 느리게 움직이면 마스터는 힘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 쪽의 힘 반향이라고 하는 거를 키보드 누르고 있는 형태들로 한번 문제를 재설계해 봤고 생각보다 여러분들 재밌는 느낌이 날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되게 중요한 또 다른 포인트 중에 하나는 텔레 1 예제의 경우에는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스터의 다이나믹스만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에 T를 주면 마스터가 움직이면 슬레이브가 그걸 쫓아만 가고 있죠. 근데 PP 제어는 서로가 서로끼리 바이레터럴 컨트롤로 서로 물려 있으니까 마스터로 움직이면 슬레이브도 움직이고 마스터의 다이나믹스와 슬레이브 다이나믹스가 내가 토크를 입력하는 수준에서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훨씬 앞서의 예제보다 피드백이 있는 슬레이브로부터의 피드백이 있는 경우가 무겁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것이 실험 장치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끊겠습니다.